제가 오늘 12번째 질의입니다. 선배 의원님들 질의를 쭉 듣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4대 항만공사 사장님들 관계자들께서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항만이 너무 방만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드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그 뭐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그런 그 선배 의원님들 질의에 반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대 항만공사를 크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수, 광양, 울산에는 홍보관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것이고, 인천항만공사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사옥 이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물동량은 줄어드는데 방만한 운영의 결과로 예산은 낭비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 사장님. 네. 금년에 홍보관 이용객이 몇 명이었어요? 금년에 홍보관 이용객은 공식적으로 집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8번 주세요. 이용객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 이용객 내역을 보면은 2011년 42,629명에서 2019년 4,372명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그 계산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좀 맞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고도 무슨 경각심, 이기의식, 뭐 어떻게 운영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드세요, 안 드세요? 예, 좀 홍보 방문객들을 좀 늘리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비대면 사회 지속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가중됐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수 광양항만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홍보관 리모델링에 15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2019년 10월 달에 영역을 계약을 했어요. 그 뒤로 또 특정 기업의 그 시스템을 인용하는 그런 그 예산의 그 2억 6천만 원의 그 변경도 있었어요. 이런 걸 보고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울산항만공사 사장님. 예. 2011년에 홍보관 신축에 19억 사용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료화면 9번 주세요. 근데 2019년간 총 31,852명 이용했는데 연평균 3,539명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일일 평균 관람객이 7명 미만이에요. 인정하세요? 예, 의원님 인정하시냐고요? 예, 일부러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상만 놓고 변명만 하려고 그러지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노력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방만공사라는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예, 예. 사옥 이전을 언제 합니까? 10월 말에 합니다. 금년입니까? 예. 자료하면 10번 줘보세요. 설립 이후 지자체로부터 195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신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도 나몰라라 하고 그냥 이전에 가면 되는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송구스럽게 다 같이 생각합니다. 되면은 뭐 부서는 왜 남겨놓고 가요?
그래야 더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방만이란 말을 제가 또 쓰는 거예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예. 4억 이전 계획을 몇 년대에 수립하셨나요? 내부 방침은 올해 결정이 되고 현재 그 용역이 기본 구상 용역이 지금 금년이 2020년이죠? 예예. 근데 2017년에 불과 3년 전에 45억을 리모델링비로 썼어요. 맞습니까? 예, 3억 정도. 4억 이전 3년도 예측을 못 해가지고 3년 전에 45억을 쓰고 그 45억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도 4억의 안전 위험이 있다라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은 그걸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현재 그 리모델링한 그 사옥은 70년대 건립된 연안여객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에 45억을 썼어요. 3년 후에 이전한다면 그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누가 그걸 인정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위험하니까 돈을 쓰긴 써야죠. 안전 대책을 세워야죠. 그 3년을 못 참아가지고 45억을 써요? 사옥 신축까지는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더 걸립니다.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이전하기 전에 기업 민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 국감에 4억 원 불법 임대료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업무 처리 요령 교육을 19년 11월 달 했다라 하고 아무런 대응이나 대안이 없어요. 무슨 제도를 고치겠다, 규정을 바꾸겠다, 법을 개정하겠다, 시스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약속이 없어. 그리고 교육 헌거를 끝나버려요. 돈 4억이 날아갔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방만 아니에요? 해수부 담당 공무원. 제가 4대 항만공사에 지적한 내용하고 방금 부산항만공사의 전년도 그 임대료 불법적으로 4억 원 그 준 거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을 종합검사 때 하세요. 네, 해운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선후배 의원님들이 4개 항만공사의 존폐 여부, 통폐합 여부, 그 다음에 복귀 여부, 회기 여부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바랍니다. 선급 회장님, 예. 작년에 본의원이 선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단과 평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전임 회장님은 계셨네요. 혹시 그런 진단이나 평가를 하신 적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한국 그래가지고 진단이나 평가 결과 경쟁력이 강화됐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고 자료화면 1번 주세요. 현저히 떨어져 있잖아요. 한국 성급 점유율 하락도 떨어져 있고 자료화면 두 번째 주세요. 2번 주세요. 중국 성급에도 검사 실적을 추월당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화면 3번, 4번 줘보세요. 고급 기술 인력인 검사 인력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 5번, 6번 줘보세요. 한국 성급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산업 평균에 훨씬 밑돌고 있다. 다 지표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하면 7번. 저렴한 검사료를 무기로 한 가격 경쟁력은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 성급이 1.8배나 높다. 나아진 게 없어요.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이런 각종 경쟁력 지수를 통한 하락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국내 그 선박 안전에 대한 의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런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정감사는 필수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회장님 오늘 국감장에 나오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부당하다까지는 생각하지만 많은 부담이 되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전 직원들 저도 그래서 이성근 의원이 말씀하셔서 오늘 수위를 조절해서 제가 점잖게 드릴 말씀이니까 예. 제가 제기한 진단과 평가를 받아들였다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충실해서 이런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각종 수치들을 좀 올려서 신뢰도를 좀 높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소중한 고개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이 부당한 건 아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본질의 때 4개 항만공사에 대해서 여수 광양항만공사 그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울산 항만공사 19억 원 들여서 신축한 홍보관에 일일 평균 7명 이하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인천항만공사 4억 이전 계획, 부산항만공사 4억 이전 계획이 국민 눈높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제기를 했어요. 물론 뭐 기관을 대표하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저하고 보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수부 입장을 물었어요. 본 의원이 제기한 4개 항만공사의 여수 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홍보 관련 사업비 34억 5천만 원, 그리고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4억 이전 관련비 240억, 토탈 274억 5천만 원은 적어도 본의원이 볼 때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다. 그래서 방만하는 운영이다. 방만한 경영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제기했으니까 종감 이전에 해수부는 해수부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점에 대한 그런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 공통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기관의 환경적 변화 대응 사항을 제가 물었습니다. 해양진흥공사 한국 성급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소상히 그런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적어도 4개 항만공사 2개 기관에서 낸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되는 예상되는 그런 것에 대한 이기의식을 전혀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해수부가 좀 이렇게 핸들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료 화면 11번, 12번 줘보세요. 엄연히 그 4대 항만공사 단기 순이익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좀 더 민첩하게 항만공사들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면 사회의 지속에 대비한 항만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도 정비를 하고 설정해야 되겠지만 해수부가 보다 더 높은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종감 전까지 해수부 명확한 입장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